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 교회사 이야기.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한국 교회사 이야기 100가지. 오늘은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해서 교육 총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전쟁 때문에 늘어가는 난민을 보게 되면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가수들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기도 하고, 소수민족으로 강대국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여러 형편을 만나게 되면 다시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겪을수록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도 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일제가 나라를 강제로 병합했던 1910년을 전후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의 애국심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의병에 참여하거나 동학운동에 가담하기도 하고 간도로 이주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국제보상운동이나 계몽운동 같은 대중운동을 통해서 애국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여러 학교를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1910년 한국을 완전히 장악한 일제는 철저하고 일관되게 기독교계 학교를 억압하려 했습니다. 1910년 당시에 미국 국장로교회 단 하나 선교부 산하에도 330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고 962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회가 전국에 그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관련 학교는 일제 정부의 통제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은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성장해서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 지역은 기독교 전파로 인해 민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구국기도회 등을 통해 한일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양, 평북 선천 그리고 황해도 안악지방은 일제의 소위 3대 관찰지구에 속했습니다. 1906년이었습니다. 최강옥, 김용재, 최명식, 송종호 등 황해도 안악지역의 기독교인들이 면학회라는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면학회는 청년들의 계몽운동 및 교육 장려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국권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하던 신민의 회원들이 초기 구성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면학서포라는 인서를 세우고 대한문정과 교육학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하기 4번 강습소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강습회는 성황을 이루어서 타 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성장에 힘입어서 1908년에는 기독교계 인사 160여 명이 해서교육총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회장에는 송종호, 학문총감의 김구가 선임되었습니다. 목적은 황해도 지역의 교육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교육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황해도 한 면마다 소학교 하나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김구는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교육 상황을 살피고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구식서당을 근대적 민족학교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었으며 재정은 주로 면학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10월 안중근의 동생 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자금을 얻으러 국내에 들어왔다가 황해도 안악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사건을 해서교육총회와 억지로 결부시켜서 확대했습니다. 관계자 전원을 체포한 후 혹독한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안명근은 종신형, 김구 등 7명은 15년, 기타 여러 회원들은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안악 사건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민족을 위한 몸부림으로 학교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육이 진리를 전하는 도구이며 학교는 개인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자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학교들과 협력하고 주일학교, 한글학교, 음악학교를 비롯한 여러 통로로 가르치며 배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서 총회에 참여했던 오래전 기독교인들의 가슴에 품었던 그 애국심과 희생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시며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의 100가지 한국교회사 이야기였습니다.